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우량주 사전 55번째 기업, 이제 한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요. 이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퀴닉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기업은 아니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량주로서 충분한 그런 모델들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량주 분석 코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잘 모르는 기업들 총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 101개 기업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의 모델, 그 다음에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들, 그 다음에 예상 실적,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경쟁사, 그 다음에 적정 주가와 진단 점수까지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점수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지 좀 보시면서 기업을 많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퀴닉스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AWS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또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부동산 신탁, 그러니까 리츠 회사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코로케이션 서비스가 70%.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상은 거의 일반적인 그 서버를 임대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마존 AWS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한 32%.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지만 처음에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처음에 어떤 영업 고객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만큼 영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스냅샷을 좀 찍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 진단 점수는 100점 만점에 54점. 그래서 미국 기업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3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저희가 주가와 함께 매일매일 이제 바뀌고 진단 점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이스탁 US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요 진단 점수라든지 이런 건 다 무료로 매일 모든 전 종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단 점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독점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해서 매기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기업을 잘 분석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도 그렇고 점수가 너무 낮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또 진단 점수를 누르면 안에 세부 항목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안전성적 부분에서 상당히 낮다던가 매출이 없다던가 아니면 성장성이 너무 낮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자로 새겨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진단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높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6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54점인데요. 워낙 이제 배당 쪽의 매력들이 좀 있고 해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적정 주가가 현재가가 이제 어디 위치쯤에 와 있는지 이걸 한눈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계산해서 만들어낸 퀀트 베이스로 계산한 저희가 AI 적정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주가 추세가 있는데 이 주가 추세가 단기, 중기 이런 것들이 좀 상향하거나 또는 최소한 횡보하거나 이런 정도의 강세를 보여야 수급적으로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을 찾으시면 가장 좋은 기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제 작년 말에 대부분의 10월, 11월 달에 다 주가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한 $500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700를 넘어섰으니까 대략 한 40% 정도가 이미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에 보면 이제 등락률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급락 부분들은 다 회복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제 앞으로 10년간 실적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없고 뭔가 안 좋아져서 급락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꾸준히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약간 구독형에 상당히 가까운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매달 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매출들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한 9% 늘었고 수당 순이익은 57% 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약 79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한 10% 두 자릿수 정도. 그다음 주당 순이익도 9.66달러로 또 한 10% 정도 성장해요. 그래서 성장률로만 보면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모두 다 고성장하는 한 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 뭐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한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한 자리라 하더라도 한 자리도 조금 낮은 한 자리, 그러니까 두 자리에 가까운 한 자리가 아닌 그런 성장률들도 대부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꾸준히 한 10%씩 매년 성장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요? 일명 우리가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은 조금 아주 높은 고성장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경쟁사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디지털 리얼리티, 리얼트리 트러스트. 네네. 발음이 잘 안 돼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기 신탁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 관련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리얼티란 말이 있고 트러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티커로는 DLR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이퀴닉스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딱 맞지는 않아서 그래도 뭐 리츠 중에서 이렇게 좀 약간 하나를 골랐고, 또 하나는 이게 통신 타워를 임대해서 뭐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거 리츠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서 타워 통신탑 같은 데다가 그런 중계기들을 붙여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임대해주고, 중계기를 임대, 거기에서 통신사들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그런 기업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비용 빼고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이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업 모델 자체로만 보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걸 통으로 임대해서 그걸 임대해주고 받아서 임대해주고 그거에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세 개 다 뭐 비슷한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수를 보면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아메리칸 타워가 제일 높고, 아메리칸 타워는 또 뭐 고배당주로도 되게 유명한, 배당 매력주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진단 점수는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퀴닉스도 54점,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도 53점, 아메리칸 타워가 조금 높은 61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한 30%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뭐 일단 점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예상 매출액을 보면 이제 대신 이제 이퀴닉스가 가장 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퀴닉스는 이제 플러스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 이런 지표로 보면 뭐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가 훨씬 더 뭐 매력적으로만 보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배당하고도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리츠나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하실 때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PER로 보시고, 근데 아직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PER은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이제 우리가 PSR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본다든지 이런 이제 지표들을 보완해서 일단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밸류에이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당을 다룰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경쟁사들 주가를 전체적으로 체킹해 보면 S&P가 한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 이퀴닉스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에스테이트가 이제 뭐 마이너스 30%가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 아메리칸 타워가 마이너스 13%. 그래서 이퀴닉스가 상대적으로 1년 동안도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이스탁 US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탁탁 찍은 걸 갖다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걸 한눈에, 아까 제가 100점 만점에 54점이라고 했는데 이 5가지 항목이 20점으로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기업의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뭐 체크해 본다든가 재무제표를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재무제표 잘 아시는 분들은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뭐 미국 데이터 원본 열어서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산기 두드려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 가공해서 저희 서버에서 다 자동으로 다 계산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신뢰하시면 돼요. 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무 안전성, 뭐 이렇게 보시면 수익성.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마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낮은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은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미래 성장성 등 부분들은 요 세 개 기업 다 보면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5점 만점에 보면 한 2점 또는 1점. 그러니까 아메리칸 타워는 1점, 뭐 2점이니까 이 회사가 올해는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성장주 관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밸류든 또는 배당을 가지고 뭔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올해는 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쌀 때 사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이런 독점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보여드리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데이터들을 뭐 매일매일 검색해 보시고 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당을 보면요. 이 회사 이제 배당 매력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5점 만점, 별점 5점 만점에 4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 전체 상장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7%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이 배당 수익률을 보면 주당 배당금이 매년 이렇게 꾸준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4달러 정도였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도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아직 근데 연말 확정 실적의 데이터가 안 들어와서 여기 안 찍혀 있는 건데 22년도도 확정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12.4달러를 줘서 사실상은 또 배당금이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면 여전히 배당을 계속 또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 밑에 뭐 배당 성향이 세 자리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 난 것에 몇 프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당 성향인데 이익보다 많은,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다는 거는 벌어들인 돈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줬다는 거를 꾸준히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100% 이상 넘어가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매년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리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리츠 관련된 영상들을 다루면서 배당주 다루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리츠의 어떤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은 이익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과 관련된 약간 개념 자체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조금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현금 중에서 얼마를 배당하냐는 배당률로 봐야 돼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해서 보면 대부분이 다 뭐 한 80%? 9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예상 배당금을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익이 10% 정도 성장해서 배당도 한 10% 정도 늘어나는 이런 정도로 한번 전체를 가정을 하고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한 시가 배당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단순히 시가 배당률 1.8%로 보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당주로서 1.8% 어때요?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배당주를 보셔야 될 때는 우리가 실제 투자할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더라도 두 가지가 이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수익률, 또 하나는 주가가 마지막에 내가 팔았을 때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들 실제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한 10%짜리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쯤에 봤더니 주가가 20%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률은 몇 %예요?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1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가 파는 시점에 지금 주가보다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포인트들을 강조하는 컨텐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주 보실 때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한 회사인가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도 배당주 리스트들 막 저희가 서비스할 때는 이 설명들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시가 배당률 1.5% 정도 수준의 주가가 어디냐 이걸 제가 왜 찾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의 배당률이 낮을 때가 한 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이 배당 수익률로 역산했을 때 최고가를 기록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란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배당 주거나 배당 매력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계산도 상당히 유효하고 안정적이다. 네,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수준의 주가를 이제 역산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금 13.6달러를 1.5%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나면 0.015잖아요. 나누면 906달러예요. 즉, 이 퀴닉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고점으로 보자면 한 9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까지 가는 시점을 잡자면. 반대로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가장 낮다는 건 뭐냐면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을 때가 주가가 제일 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은 상당히 뭐 이례적인 거고, 그 외에 보면 한 2.6% 정도였는데, 그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523달러예요. 그러니까 즉, 이 회사는 500달러, 52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를 이 배당과 이런 성향들을 꾸준히 유지할 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700달러가 가운데 정도에 있는 거죠. 이익이 늘어나면 이게 뭐 8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85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900달러 넘어서도 계속 사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더 지나서 지금보다 배당금이 더 늘어났을 때는 합리화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2023년도 배당금 또는 2024년도 배당금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구자가 보이면 상당히 고평가되는 영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자 앞자리가 보이거나 5자가 깨지면 그냥 용기를 내서 사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거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되게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네, AI 적정 주가를 계산한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 회사 이게 적정 주가 밴드예요. 이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추입스탁 US에 오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렇게 현재 주가예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쭉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이때가 제일 많이 빠졌을 때요. 10월 14일. 아까 앞에서 1년짜리 주가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505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점에 제가 차트하고 기업의 어떤 적정 주가 두 개만 보여드려서 이런 상태지만, 그럼 이때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HTS를 열어가지고 이 회사 주가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저장지 시점의 주가가 전부 다 역배열이라고 하는, 주가는 떨어져 있고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쉽게 하면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다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용기 있게 사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용기를 내서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의 가치하고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교하는 데이터 차트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봐도 싸고 이걸로 봐도 싸고 이걸로 봐도 좋구나 라고 판단될 때 조금은 용기 내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배열 다 되고 난 다음에 살려고 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배당주를 역산했을 때도 아까 523달러가 가장 싼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으로만 봐도 되게 매력적인 구간에 이 회사는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이 그냥 높다 낮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배당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완전히 조금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때 떨어졌을 때는 아마 배당 수익률이 500달러가 주가니까 대략 뭐 그죠? 얼마가 될까? 500달러에서 13달러 하니까 2.6%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시점에, 시가 배당, 그러니까 가장 싼 시점에 그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됐고, 지금까지 올라오더라도 아까 시가 배당률 1.8이니까 2.6이나 1.8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시잖아요. 그쵸? 2.6 배당 수익률 배당주나 1.8% 배당주나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잖아요.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만 2.6%에서 1.8%까지 배당 수익률이 바뀌는 동안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오른 가격이 벌써 40%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를 보실 때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보는 관점에서 배당주를 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새로운 기업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단순히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8% 이상인 기업들만 쭉 근데 샀는데 배당은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서 실제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나지보다는 그 부분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걸 배당 수익률로 역산해서 계산해보는 방식의 포인트를 좀 배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퀴닉스라는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이런 기업들 많이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